한국방위산업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신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 HPRS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시스템은 호주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되며 글로벌 주목을 받았다. HPRS는 기존 K239 천무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단순 복제가 아닌 차륜형 플랫폼에 맞춘 혁신적 개량이 이루어졌다. 하나는 호주의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HPRS는 대함 로켓을 최대 4발 장착 가능한 포드 구조를 채택했다. 이는 빠른 전개와 강력한 타격력을 보장한다. 특히 대함 타격 기능을 추가한 점이 외신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미국의 하이마스를 넘어서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HPRS에는 CTM-MR 로켓이 도입된다. 이 로켓은 160km 사거리와 레이더 광학 시커로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한다. 기존 천무의 지대지 로켓을 해상 표적 공격으로 확장했다. 이는 한국 방산의 기술적 도약을 보여준다. 포드당 발사 로켓 수는 항공 수송성을 위해 축소되었다. 하지만 차량 경량화로 호주 해안선 배치에 유리하다. 호주는 넓은 해안선과 중국 해군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HPRS는 기동성과 즉각적 화력을 제공하는 이상적 솔루션이다. 미국 하이마스는 공급 일정과 대함 능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었다. HPRS는 이를 보완하며 호주군의 선택을 받았다. HPRS는 노르웨이산 NSM 대함 미사일 통합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글로벌 해양 안보 시장에 큰 파급력을 줄 전망이다. 노르웨이와 한국은 K9 자주포와 천무 협력 경험을 공유한다. NSM 통합은 HPRS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HPRS는 C130 수송기에 탑재 가능한 크기로 설계되었다. 이는 호주 영토와 섬 지역에 신속 배치를 가능케 한다. 중국 해군은 HPRS로 인해 해안 방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이는 한국 방산의 전략적 승리다. HPRS 개발은 하나와 국방과학연구소, ED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 해상 추적 알고리즘은 핵심 기술이었다. 알고리즘 개발 과정에서 해군 잠수함 사령부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했다. 이 데이터는 실전 표적 움직임 정보를 담고 있었다. 잠수함 작전 정보는 극비였다. 이에 ED와 해군은 정보보호 TF를 구성해 비식별화된 자료만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 내부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타협을 통해 제한적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신형 대함 로켓은 정밀한 해상 표적 추적 기능을 갖췄다. 이는 HPRS의 핵심 경쟁력이다. HPRS는 천무와 비교해 해안 방어에 특화되었다. 천무는 지상 표적 공격에 강점을 가진 멀티 플랫폼이다. 천무는 130km 로켓과 290km 전술 탄도미사일을 운용한다. HPRS는 대함과 제한적 지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HPRS는 차륜형 플랫폼으로 기동성을 극대화했다. 대함 로켓 특성에 맞춘 포드 설계도 특징이다. 항공 수송에 최적화된 무게와 부피를 유지했다. 이는 천무의 수송 제약을 해결한 혁신이다. 폴란드는 K9과 천무를 대량 도입했다. HPRS는 폴란드의 러시아 해군 대비 해안 방어에 적합하다. 폴란드는 천무 구매 시 대함 능력 확장을 고려했다. HPRS는 폴란드 시장 진출 가능성이 크다. 하나는 2017년부터 천무 차세대 버전 연구에 투자했다. HPRS는 2023에서 2024년 호주 협의로 구체화되었다. 호주군의 대함 로켓, 고기동성, 항공 수송 요구를 반영했다. 짧은 기간 내 시제품 완성은 놀라운 성과다. HPRS는 무인 운용 가능성을 열었다. 한국 해병대의 무인 다연장 연구와 연계될 수 있다. 미 해병대의 네메시스 무인 차량과 유사한 개념이다. HPRS 기반 무인 해안포는 미래 전술의 핵심이다. 해군 해병대 협력으로 연안 방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잠수함 표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즉각 요격이 가능하다. 이 연동 타격 체계는 기존 다연장의 개념을 초월한다. 이는 한국 방산의 전술 혁신을 상징한다. HPRS는 글로벌 시장 수요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의 결과다. 이는 한국 방산의 첨단 기술력을 입증한다. 천무는 하이마스와 경쟁하며 이동 제약이 단점이었다. HPRS는 기동성과 수송 편의성을 강화했다. HPRS는 호주를 시작으로 폴란드, 노르웨이, 동남아, 중동 시장을 공략할 전망이다.
이는 K방산의 글로벌 확장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천무를 도입했다. 1조 원 규모의 계약은 한국 방산의 분기점이었다. 사우디는 천무를 예멘 후티 반군 폭격에 활용했다. 사다 지역 타격은 천무의 정밀성과 사거리를 증명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 국경 45km 이상 떨어진 사다에 주둔했다. 천무는 80km GPS 유도 로켓으로 이를 타격했다. 사우디는 M270, 아스트로스 2, 토스1A 등 다연장을 보유한다. 하지만 천무가 사다 폭격에 최적이었다. 토스1A는 사거리 6km로 장거리 타격에 부적합하다. 아스트로스 2는 30km로 후티 기지를 타격할 수 없다. M270이 M216 로켓은 45km 사거리로 한계가 있다. 천무의 80km 사거리는 결정적 우위였다. 사우디는 천무 도입 후 실전 배치를 공개했다. 이는 후티 반군에 대한 무력 과시로 해석된다. UAE도 1조 6천억 원 규모로 천무를 도입했다. 후티 반군 퇴치를 위한 선택이었다. 천무는 차륜형으로 M270보다 시속 20km 빠르다. 재장전 시간은 160초로 M270 위 260초를 앞선다. 하이마스는 공중 수송을 위해 화력이 반감되었다. 천무는 화력과 기동성에서 우위를 점한다. 천무는 230mm, 239mm 로켓에 집속 탄두를 탑재한다. 12발을 1분 내 발사해 강철비를 구현한다. 자동화 사격 통제 체계로 12발을 개별 표적에 발사 가능하다. 이는 국경지대 전체를 타격할 수 있다. 사우디와 UAE의 천무 도입은 중동 방산 시장의 신호다. 이는 K방산의 신뢰도를 높였다. HPRS는 천무와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천무는 지상, HPRS는 해안 방어를 담당한다. HPRS는 호주의 남중국해 방어에 최적화되었다. 이는 중국 해군의 침투를 저지하는 핵심 전력이다. CTM-MR 로켓은 해상 표적 추적의 정밀성을 높였다. 이는 해군 데이터 협력의 결과다. HPRS의 항공수송성은 호주군의 섬지역 작전에 유리하다. 이는 천무의 한계를 극복한 설계다. 노르웨이와의 NSM 통합은 HPRS의 글로벌 잠재력을 키운다. 이는 한국 노르웨이 방산협력의 연장선이다. 폴란드의 러시아 해군 대비는 HPRS의 시장성을 높인다. 이는 천무 도입 경험과 연결된다. HPRS의 무인 운용 가능성은 미래 전쟁의 게임 체인저다. 이는 한국 해병대의 연구와 연계된다. 한국 방산은 사우디, UAE, 호주를 넘어 확장한다. 이는 K방산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증명한다. 천무와 HPRS는 한국 포병 전력의 양대 축이다. 이는 지상과 해상의 통합 화력을 구현한다. 사우디의 사다 폭격은 천무의 실전 능력을 세계에 알렸다. 이는 후티 반군의 강력한 경고였다. HPRS는 호주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방산의 혁신을 과시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하나는 HPRS로 하이마스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는 기동성, 화력, 수송성의 완벽한 조화다. 중동과 유럽 시장은 천무와 HPRS를 주목한다. 이는 한국 방산의 수출 탄력을 예고한다. HPRS의 개발 비화는 군 내부의 치열한 협업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방산의 기술적 깊이를 드러낸다. 한국은 사우디의 신뢰를 얻었다. 이는 서방 무기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중동의 신호다. HPRS는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의 해양 안보에 답한다. 이는 K방산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다. 천무와 HPRS는 한국 방산의 쌍두마차다. 이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다. HPRS는 맞춤형 설계로 호주군의 요구를 충족했다. 이는 한국 방산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사우디의 천무 공개는 K방산의 실전 신뢰도를 입증했다. 이는 중동 시장의 문을 열었다. HPRS는 천무의 해상 확장판이다. 이는 한국 포병 전력의 다목적성을 강화한다. 한국 방산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으로 신뢰를 쌓는다. 이는 사우디와 UAE의 선택 이유다. HPRS의 미래는 무인 해안 방어로 이어진다. 이는 한국 방산의 다음 혁신이 될 전망이다. 천무와 HPRS는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세계에 알린다. 이는 K방산의 새로운 장을 연다.